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가 썼었는데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어이. 응? 뭐야 이거? 응? 뭐냐?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아까 그거는 관조어라는 시는 김태읍이 그 헌병한테 바친 거라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 용정강 가다가 엿보고 보다가 늦어가지고 길을 헤매는 그런 내용의 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뭐냐면은 이거 수시숙비 그거구만. 누구수죠? 누구수. 여기서 여기 누구숙은 수시숙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는 이 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엄청 중요해요. 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어선사가 쓴 그 선시 중에서 99가 이 시자예요. 이것. 오를 시는 여기다가 비자가 붙어야지 돼. 이게 나타났을 때만이 얘가 10이라는 뜻이 있지, 이게 안 나타났을 때는 전부 다 이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저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한문 중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 있죠. 지저시, 그죠? 이거 다만 진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 끝판왕인데 이 지저시가 끝판왕이죠. 끝판왕. 경어선의 요체 중도부리 그 속에 대표적인 말 지저시, 다만지, 이저, 이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중요하죠. 이것이 뭔가 이거는 다시 또 돌아가랬어요. 삼과 법문과 36대법으로 돌아가서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12가 나오잖아요. 누가 옳고 숙비 두가 아니더냐 이런 말이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더냐. 자, 시하고 비가 나왔으면 이거 분별심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양극단을 쳐내야죠. 그러면 그 자리가 뭐야? 그래서 몽중치사요. 이게 다 모두가 꿈속에 이르다 이란 말이야. 뭐가?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 붙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고 잘났다 오냐.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옳다 그르다 라고 그 판단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그 조주스님 끽다 얘기했죠. 차 한 잔 드시게. 스님 이겼죠. 자네도 차 한 잔 드시게. 아니 스님은 왜 이것도 좋다 그러고 이것도 좋다 그러고 다 옳다고 그러시죠. 그럼 자네도 차 한 잔 드시게. 이렇게 가지고 끽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몽중사의 일이다. 모두가 인생사 일들이 시시비비를 걸어봐야 다 뭐더라? 꿈속의 일이라다 이랬죠. 아까도 꿈속의 일 나왔죠. 풍망산은 없는 산이 아니고 진짜로 있는 산이랬죠. 중국에. 근데 거기에 뭐가 많아서 공동묘지가 하도 많아서 그냥 풍망산을 대명사로 썼어요. 죽음의 길.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어선사의 북행을 여기 그 방 이쪽에 방 경어선사의 북행을 다 뭐라고 말했어요? 삼수갑산이라고 그냥 대명사로 말했다 그랬죠. 풍망산 아래에 라는 얘기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 숫자 떠났어요. 누가 누구 너희
이자이죠 이게. 너희 나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너희고 누가 나던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수이 수아 이런 얘기죠. 누가 너고 누가 나더냐 그런 게 다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죠. 중어 앞에서는 전부 다. 그래서 이 시는 막론시비다 제목이. 막론시비. 시비를 논하지 말라. 이 막자는 무슨 막 말라라는 막자지. 논은 시비를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제목으로 아가 그게 뭐였어요. 수시숙비 풍망사나 몽중지사라 그랬죠. 몽중지사요. 그 다음에 풍망사나 그 다음에 수이 수아 이렇게 했죠. 수아 수이 수아 했죠. 이 시는 막론십이라는 제목으로 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더냐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 속세를 떠나 경하는 자연과 친화하고 싶어한다. 인생살이가 모두가 한바탕 꿈이도다. 죽음에 다다르면 폭망산 나라에서 네가 너니 나니 싸울 거야? 아이고 분별심을 다 버리고 다 부질없는 일이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뭘 하겠는가? 모두가 다 허망은 뿌리고 이렇게 해서 경화선사는 다시 목숨값을 치렀다고 했는데 이것도 뻥이죠. 목숨값으로 이거를 써주신 건 아니에요. 땡큐 베리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구.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경화선사의 풍력이동 경로를 풍력시를 쭉쭉쭉 따라가 보면 역시 경화선사가 참장암을 떠나 북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걸 몰랐으면 배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화선사 시를 이렇게 시간 순서로 배열하다 보니까 하나에 뭐가 나오더라. 역사 드라마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예, 역사 드라마예요. 100% 팩트가 거기에는 숨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화가 안변 상황사를 출발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에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는 그 순서대로 잡아보니까 경화시에 배열해서 보니까 13개 군이에요. 경화선사가 거친 군이 몇 개? 13개 군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화선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거친 그 군은 경기도 개풍군. 여기서 강봉원을 만나다죠. 그 다음 황해도 신평군 거기 가서는 박영상이를 만나요. 곡상군 신평군이에요. 곡상군은 없어? 아이씨 곡상군 신평면인데 그죠? 그 다음에 평안북도 희천군 희천 두첩사에 가서 또 시를 남기시죠. 평안북도 벽동군 이 벽동군 가면은 벽동 창명학교에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벽동 창명학교에서 또 시를 남기시고 평안북도 위원은 위원에 가서 송희징을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나고 침울하게 1년을 기다렸다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위원에서 유명한 사람 만나는데 송의징 말고 죽었다. 위원군에 가서 그 유명한 사람을 또 만나죠. 유진구도 만나. 이택룡이를 만나가지고 이택룡이네 집에서 이틀 밤 묵어요. 그리고 서울 사는 유진구를 만나가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영변에 가니까 지금 김서울의 진달래꽃 있죠. 영변군 약산 진달래꽃 와서 진달래꽃을 보면서 약산에 올라가지고 또 시한술 보시죠. 그리고 평안북도 향산군 이 향산군은 뭐예요? 향산군에 가면은 보현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선사가 묘향산 보현사를 들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평안북도 강계군은 강계에 가가지고 안착을 해서 거기서 6년을 하시죠. 하청동에 오화천네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서당을 열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후창군은 또 후창군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 몰라. 함경남도 장진군에 가서 장진군 강가를 떠나면서 새쌍동이를 보고 새쌍동이네 집에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새쌍동이 이름을 지은 그랬죠. 그 다음에 함경북도 경흥 저 경흥에 가면은 또 그 초대를 받아가요. 그
그다음에 온성군도 가고 함경남도 갑산군에 마지막에 정착을 하시면서 갑산에서 이동하고 있어서 이 시가 다 남아 있죠. 13개 군을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경화가 복력에서 개풍군에서 처음 만난 강봉원의 시를 필두로 6년간 머문 강계군과 그 열반 직전까지 이명 2년간 머문 갑산시를 시간의 의미 따라 구분해서 정리해보면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일화를 시작으로 삼수갑산의 길목에서 목숨값을 치렀다. 이 일화가 지금 우리가 내내 보는 거죠. 원산바닥에서 그 이상한 괴상한 풍채를 가지고 나타나서 두드러 맞고 뭐를 주고 토굴가를 주고 목숨값을 치르고 풀려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경화선사는 수비대의 혹독한 관문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동쪽으로 돌려갔고 곡산군 신평만에 거쳐서 보현산을 거치고 위원을 거치고 벽동군을 거치고 장진관을 거쳐서 강계로 들어가서 이거죠. 입갑산로 있잖아요. 입갑산로 유자는 아득할 멀유 그랬죠. 한계군 아득포제를 넘어간다 해서 아득포령 원래는 제지요. 그래서 산수갑산에 당도했다는 얘기야.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까 내가 쓴다는 거 안 썼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얘는 백화 약간 얘는 99. 일단은 이렇게 얘가 98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백화로 넘어와 가지고 걸림이 없이 천하를 주유하다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김태읍이가 이걸 썼는데 이것도 절대 맞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쓴 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이 뒤에부터는 풍채를 우습게 차리고 다니며 쥐광승으로 자칭하였으니 대사의 풍모를 본다면 머리에는 감투로 인이 비치고 대립 굴갓을 쓰고 한 손에는 작대기를 들고 이게 지금 아까 그 원산바닥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여기 한 손에는 고깃구름이 들고 대치를 하고 그리고 대치를 한 다음에 대치 명정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대치 명정은 술이 곤드레 만들에게 취해졌더라 이런 얘기를 대치 명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또 방황을 하고 우스움서렴하고 다닌 일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혹은 무전취식 우리가 무전취식가 무전취식이 뭐예요? 돈 한 푼 땡자랑분 없이 자면서 먹으면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전취식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어린애들에게 도적질을 가르쳐갖고 그 부모들에게 포리를 데끼기도 하고 별별 기행을 다하면서 걸림없이 천하를 주의했다라 하는데 이게 지금 북쪽으로 가서 이제 삼수갑산 떠나서 이렇게 다니면서 일어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맞지 않는 부분은 애들한테 뭐 도적질을 가르쳤다, 부모들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어쨌든 이 풍채를 보면은 이제 삼수갑산 이야기 같은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대산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원산바닥에서 이제 등통 당한 후의 얘기 같은데 대사가 갑진년 봄에 오대산에 들려갔고 금강산을 구경했죠. 그리고 한번 서왕사 이게 1904년이에요. 서왕사를 들리는데 그때 마침 500란에 계문불사가 있어서 증사로 했죠. 그런데도 그때도 대사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쓴 그 이야기가 요때쯤에 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팽을 그친 일이 없었거면서도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한다. 대머 무머승 판독불가 뭐라 그럴까. 어쨌든 대머 무머승이 어떤 불사든지 참여해서 그 규칙을 불수하고 범계하면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 있던지 있는 법인데 태사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일이 없었는 거로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계를 했어도 경화선사는 그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김태읍의 인강평전의 내용에는 경화의 무의 행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미 1904년이니까 갑진년이고 그 다음에 56세고 불가를 떠났어요. 유랑길에 올랐죠.
별별 기행을 다 했다 그랬죠. 아까 뭐 도둑질도 가르치고 빨이 퇴한데 천하를 주의했다고 했고 얼정사 환경, 그 다음에 안변 서강사, 어백난, 개금불사, 그리고 영원히 떠나고 경적은 감추고 말았죠. 이제 경원은 북을 향해 바쁘게 바쁘게 그 행선지를 옮기게 됩니다. 다 끝났어요. 어디를 끝으로? 안변 서경사, 개금불사, 증사를 끝으로 다 끝났죠. 1903년 봄에 하남에게 천별사를 건넸어요. 땡! 그해 가을 10월에 벽성사에서 지난 1900년 겨울에 경허선사에게 서령화상 행정을 부탁했던 누구? 서령상민의 제자 저 아래 어디죠? 용문사, 실상사, 거기서 부탁한 영훈이와 동훈이의 부탁을 마무리해가지고 1903년에 서령화상 행정을 완성하는 거예요. 1900년에 완성한 거 아니에요. 1900년에 부탁을 받고 1903년 10월에 거기서 퇴솔당에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호는 해인사에서 겨울을 지내 1904년 봄이죠. 1월달 1월에 법주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1999년부터 4년초에 걸쳐서 법주를 낸 건 뭐예요? 법주는 인경불사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인경불사를 마무리해요. 써있네. 진행되었던 인경법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월에는 천장암에 당도했다 했자고 2월 10일 날 경호는 1904년 그의 나이 56세 되던 해 이른 봄에 이미 삼소갑산 북행을 결심하고 해인사를 떠나서 천장암에 잠깐 들리죠. 만공을면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는 벌써 31살. 만공 스님 나이가 31살. 때는 1901년 신축년. 이건 깨달은 해. 이때는 34살. 만공 스님이 34살이 됐겠죠. 3년이 지났으니까 34살이 됐고 경호 1901년 신축년 7월 말 스승 경호를 찾아뵙기 위해 천장암으로 향했다니. 여기서 이제 빼먹은 게 좀 있죠. 1901년에 뭐 했어요? 대오했다니까요. 어디서? 백운암. 백운암에서 통도사 백운암에서 대오를 성취하신 뒤에 7월 말이라고 써있죠. 그거는 왜냐면 7월 15일 날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어디를 떠돌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지나가면 냇물 앞에서죠. 냇가에서 이 냇가지 건너게 되면 그 유생놈들이 중들을 끌어다가 일시킨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갈 곳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내 절이 있으니까 있을래? 이래가지고 우연찮게 된 것이 이 통도사 백운암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박이죠. 뭐 사실은 엄청난 대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백운암에서 7월 말에 그 깨달음을 성취하죠. 그리고 곧장 천장암으로 가서 3년을 기다려갖고 1904년 2월 11일 날 드디어 전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천장암을 떠난 지 8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만공은 14살 때에 삭발염이었어요. 14살 때 천장암으로 건너왔죠. 17년 만에 장부 일대사를 바친 거예요. 이때 스승 경호는 영원한을 넘들면서 선원을 개설하기에 바빠 180군데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올면은 그곳 천장암에서 뭐 하고 있었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의 무사인의 생활을 하면서 소요자제했죠. 그 사이에 3년이 1901년 갔다가 1904년까지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경호선사가 천장암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만공의 나이가 34살 되던 해 1904년 2월 10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또 했는데 또 나오네. 자,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래요.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올려놨는데 아마 이 글에서 아마 그래도 뭐 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스승이 묻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고? 제자가 대답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서 지냈습니다. 최고네. 얼면에 그런 깨달은 경계는 어떤고? 남들이 그러는데 도를 깨달으면은 지혜가 명찰해져서 일제법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한다고 그러던데 얼면에 내가 아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나는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깨달았는데죠. 지혜가 없어 가히 한 가지 법도
모든 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또한 모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다? 뭐냐? 지혜가 없지만 모든 거 다 안다. 쎄? 예? 생과 사는 어떠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도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 무생법인을 일으켜서 무생법인 증득해서 살고 죽음을 떠나서 초월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 월면에 아는 바는 그렇지 않다.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쎄? 얻은 것은 무엇인고? 이런 것은 무엇인고?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지요. 뭐 대박이요? 옛날에 망공 스님이 1895년 7월 25일 날 그 어디요? 마곡사 토굴암에서 했죠?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오르냐? 부채를 토씨라고 해야 등토씨라고 해야 오르냐? 하니까 등토씨라고도 해도 옳고 토씨라고도 옳습니다. 그 부분 있죠?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갖다 대보세요. 어때요? 어? 에이, 한번 보시라고요. 경허선사가 그걸 보고 너는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다비문을 보았느냐? 예, 다비문을 보았습니다. 그럼 유한석인 제하루를 아느냐? 유한석인 제하루가 뭐랬죠? 눈 있는 석인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데 너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아느냐? 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탈락. 그래서 경허선사가 무자화들을 들으래서 이 방공스님이 무자화들을 듣고 깨친 게 이거예요. 어디서 깨친 게? 네네, 뭐 통도사 거기 그죠? 네네, 아침에 문정선 번뇌단 듣고, 그래서 문정선 번뇌단 듣고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다시 성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되느냐, 오르냐,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야 오르냐. 예, 그거를 잘 살펴보세요.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등토씨라도 합니다. 탈락. 여기는 생과사는 어떠냐? 도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데 월면은 그렇지 않아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얻은 것은 뭐고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끝. 예, 왜? 여기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법문은 뭐예요? 중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중도를 얘가 알고 있느냐? 중도의 자리를 터득했느냐? 중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에 계속 이 질문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고 있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네가 깨달으면 경계가 뭐냐?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지혜가 없는데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생사는 여기는 뭐예요? 깨달으면 생사가 영원히 없다. 그런데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또 얻은 거 뭐 이러냐?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이게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것도 또 나오네. 좋네. 뭐냐? 안 해줬구나. 천장암 입법당에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제자 스승에게 만공이란 법포를 주고 전법계도 줘요. 아까 했죠 이거. 운, 월, 개, 산, 처, 처동. 운, 월, 개, 산, 처, 처동이요. 달과 구름과 달과 시내와 산. 구름, 달, 시내, 산이 그 곳곳마다 다 하나더라 이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뭐랬죠? 동. 동이랬죠. 이 통이 없으면 이 시는 죽은 시, 그죠? 동자가 살리고 있고, 수산선자. 수산선자는 뭐예요? 이 늙은이 숫자인데, 경어, 가풍을 수산선자라고 해요. 경어선사의 수산선자 대가풍이요. 우리는 수산선자 가풍이에요. 그 다음에 은근무, 은근분부, 은근이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은근이라는 말이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분부는 뭐야? 내린다, 부촉한다 이런 말이죠. 은근히 나눌 뿐, 나누어서 부촉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은근이라는 말과 이 분부라는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해요. 말하면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천기두설, 즉 절대로 나도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기다가 은근이라는 말을 썼을까? 은근이 뭐예요? 먹고 오니까 또 졸린다. 이씨. 우리가 이 은근이라는 말 많이 쓰긴 쓰잖아요. 은근히. 은근히 쟤 뭐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은근. 가장 쉬운 말이 가장 어려운 말. 그죠? 예.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가장 여기에 근접한 말은 은밀히, 은근히,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이런 뜻이 들어있죠. 여기서는 은근히 뭐야? 비밀스럽게. 은근히 내가 너한테 분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분부는 많이 써먹죠. 내가 너한테 분부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을 분부한다 그러죠. 내가 막 요란스럽게 하질 않고 은근히 분부했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은근히 비밀스럽게 너한테 분부해 내리는데 뭘 줘? 무문의를 주니까 그런 줄 알아란 말이에요. 무문의는 뭐예요? 문의가 없는 도장이야. 그러니까 막 네가 전법계 받았다고 떠들지 말고 비밀리에 신법으로 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은근 분부 무문의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완공 스님을 칭찬해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은 뭐야 또 일단. 아까 내가 이거 했어요. 이 기자 기틀 기자 유명하셨죠? 기권 주명이에요. 기권. 기틀의 권세. 에? 중요한 말은 일단. 여러분 또 일단이라는 말은 언제 써먹어요? 그 전법계 하나 주기 더럽게 힘들죠? 우리 일단은 뭐 계단 올라갈 때 1단계 올라간다 그런 뜻도 있고 문장 중에 가운데 한 토막이라는 뜻도 있고 1단 중립, 2단 중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원을 때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뭘까요? 경화선사가 이 지금 만공한테 일단 했잖아요. 일단 이것도 말하면 안 돼. 은근도 안 되고 일단도 안 돼. 왜? 이 경허선사의 진면목의 진짜의 그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기권 있잖아요. 기권. 아까 말했잖아요. 이 불교적 용어라고 기틀 권세.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그 기틀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일단에. 그래서 그 기틀을 어디서 볼 수 있더라? 화란 중에 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화란 중. 살아있는 안목에. 그러니까 우리가 삭고 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활자가 중요해. 활발발. 권세 기틀이 눈 속에 살아있더라. 눈의 안목. 무슨 안목? 살아있는 안목에 그 눈에 살아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만공한테 준 거예요. 은근과 일단을 왜 쓰셨을까? 라고 절대 나는 말 안 해.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도록 그대에게 내가 부촉하니까 부디 불망신지 또 나오네.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그죠? 불망신지 그래가지고 날세 어쩌고저쩌고 해서
물기 젖은 음성이 섞였댔죠. 울먹였어요 경허선사. 나 그걸로 갈래. 그리고 내가 펴지 못한 거 네가 좀 다 펴줄래? 다 펴주라. 나 간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거네. 담배 쌈지 담배대. 그래서 묻어둘라 했고 김탁이 묻어졌고 그 다음에 만공에게는 어디 다녀오는 듯이 훌쩍 떠났더라. 그래서 그 뒤로는 만공과 경허가 다시는 만났더라. 못 만났더라? 못 만났더라. 아, 끝! 아이고 이뻐라. 끝이다. 그러면 또 하나가 들어가. 백일화가 뭐야? 권한에 잡혀서. 이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 같은데. 관헌에 잡혀서 이거는 뭐죠? 이게 내내 이것도 어디에 써있더라? 김태읍이죠. 을사 죄악 이후 한일 합방으로 일본 경찰들이 치안을 다 담당할 때의 일이다. 이것도 내내 김태읍이는 관한에 잡혀서라고 썼는데 거기에는 38가지 1화에 이거 써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태읍이가 모아놓은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랬다더라가 부풀려 가지고 각색이 돼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 일화로 이것이 계속 떠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허선사에 관한 일화에는 띠끄레기도 안 남기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봤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을사죄악이고 한일합방으로 일본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할 때이다 라고 쓴 걸 보면 이것도 이미 연도가 안 맞아요. 왜냐 한일합방 이후에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에 그냥 숨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죽은 척도 안 하고 있는 듯 없는 살. 왜냐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렇게 경사가 나돌아다녔다고? 피로관을 크게 만들어 쓰고 머리에 이고 검은 장상을 걸치고 스님 있고 담뱃대를 물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스님을 헌병대로 끌고 가라는데 여기도 웃기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괴승의 정체는 바로 경허 스님이었다. 마침 거리를 순찰하던 일본 헌본 보조원 2명이 정체불명의 스님을 괴이한 행색에 산적 괴수로 오해해서 아까는 뭐랬죠? 수비대 토벌꾼에 뭐랬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경허 스님을 또 체포했답니다. 체포는 무슨 놈의 체포.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스님을 헌병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경허 스님이 입을 열었대요. 이놈들아 끌고 가려면 너희들이 나를 메고 가거라. 나를 메고 가란 얘기죠. 그리고 경허 스님은 땅에 넙죽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얘기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경허 스님을 어떻게 메고 가요? 근데 진짜 메고 가요. 갔다고 써 있어요. 두 헌병 보조원은 하는 수 없이 긴 장대를 갖고 와서 경허 스님의 양다리와 양팔을 밧줄로 꽁꽁 묶어 들쳐매고 이게 말이 되나요? 경허 스님이 뭐 돼지예요? 동물이에요? 만약에 경허 스님을 이렇게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서 갔다. 그럼 경허 스님 이게 팔도 끊어져요. 선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더라? 카더라 해가지고 이상한 걸로 붙여서 또 다른 일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910년 뭐 한일합방 그것도 아니에요. 이 김태비가 잘못 쓴 거예요. 두 헌병 보조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헌병 분견대로 향하는데 이에 대한 경허 스님의 말이 걸작이었다. 경허 스님은 경허가 그래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금 경허 스님 숨어서 이름이 없어졌어요. 남아가 이름이 없는 걸 부끄럽게 여기노라라고 시가 있죠. 북녘 시가이 다 엉터리 박박사예요. 전부 다. 그래서 경허 스님은 북쪽으로 가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했죠. 아이고 통쾌한 웃음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헌병 보조원들은 화가벌이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헌병 보조원이 퉁명스러운 말로 여보 대사. 그것도 이상한 거죠. 경허 스님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했다. 경허 스님이 다시 한바탕 웃으며 말했다.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메고 가야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놈들아. 아이고 메고 가면 더 힘들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또 경허 스님의 인품으로 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몇 퍼? 0퍼. 빵퍼예요, 빵퍼.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더욱 화가 난 헌병 보조원들은 이제는 경호 스님을 내려놓았대요. 경호 스님을 내려놓고 손발에 동여맨 뱃줄을 풀어줬어요. 그럼 걸어갑시다. 그래서 헌병 보조원들은 경호 스님에게 발길을 재촉했다. 이거 다 꿈이만. 경호 스님은 한참을 걷다가 다시 크게 웃었대. 이놈들아, 경호가 그래도 어지간하다. 경호라고 안 했다니까. 경호라고 하면 큰일 나요. 경호 스님은 전국 방방곡곡에 너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지. 너희들에게 메어가서야 어찌 되겠느냐. 헌병 분견대에서 일본 헌병대장이 직접 경호 스님을 취조했어요. 혹시 독립군의 순회나 산적 투목으로 아까는 또 뭐래 토벌꾼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독립군의 순회라고 하니까 독립군이면은 독립군이 뭐 달라고 여기까지 와? 산적 투목은 또 왜 와? 취조해서 아무 표정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경호 스님이 갑자기 지필목을 정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카다라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경호선사 1화 38가지 수덕사에서 펴낸 경호법어가 이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돼지기 두드러 맞은 다음에 지필목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해야 되니까. 그래서 헌병대장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지필목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필목은 맞고 취조도 맞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써줬다는 얘기요. 뭐를 써줬어요? 이것도 아까 그거네. 안 돌렸구나. 이거는 됐다. 경호 스님은 헌병들에게 양쪽에서 두루마리를 붙들게 하고,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뭐 하려고 붙들게 해? 바닥에 놓고 쓰면 되지. 하고 가져다 놓은 붓에 먹물을 찍어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 뭐야 이거? 이 삼법인 그거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뭐지 그 다음에 뭐뭐 열반 적정 나오죠. 뭐냐. 그래서 이거를 써줬다는데 그게 뻥이야 안 뻥이야? 뻥이죠. 토굴과를 써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휘호를 썩 할겼다 이런 얘기죠. 스님의 글 쓰는 자세를 보던 헌병대장은 깜짝 놀라서 자세를 정중히 했다. 두루마리를 왜 들고 있으라고 그래. 이것도 다 알아서 하십시오. 헌병대장은 글을 다시 읽어봐도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겠지만 왜 없어? 제일 쉬운 건데. 응? 그래서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아모시겠습니다. 경호 스님은 일체 지하에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했다. 비일비재했으면 큰일 나게 비일비재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그냥 한번 딱 원산바닥에 걸려가지고 경호 선사가 바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온다 그랬죠. 거기로 갔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곡산군으로 내려와서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이 말 저 말을 해갖고 그냥 이게 부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때 내가 이거는 갑상군에서 경호선사는 지금 한일합방 할 때는 갑상군에서 훈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을사오조와쿠의 한일합방으로 일본 경찰이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해 가던 때나, 이때는 경호선사는 갑상군 도화동에서 서당을 개설했고 그 후 훈몽으로서 박진사로서 훈장님으로 동네 유지로 대접받고 있었던 터라, 그런데 이 경호선사가 이때도 아직 승복을 걸치고 있어서 비속으로 비로관을 크게 만들어 쓰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전봉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김태읍의 말을 순간 믿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건 그건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뭔 승복을 걸치고 있어요. 경호선사가 승복 안 걸치고 있었어요. 유관속복에 따랐죠. 그래서 비로관은 여기서 비로관 때문에 홀딱 속은 거예요. 제가 왜 승복을 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관을 걸치고 있었다는 말 때문에 그랬는데, 이 비로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불교에서 행사할 때, 공식 행사할 때 계사나 대교사나 선사들이 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김태우의 말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왜냐? 경호선사는 사남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우동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믿었는데, 이 뒤에 얘기들이 다 엉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내가 전봉준 장군을
새롭게 2017년에 알고 되면서부터 이게 엉터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비로간을 걸치지 않았어요. 아까 뭐랬더라? 저기 경어법어에서 했던 거 뭐지? 속립? 예, 속립.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인들이 쓰는 뭐야, 이게. 그 페랭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삭가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비로간이라는 말로 변질돼가지고, 비로간은 불교 용어죠. 계사나, 공식회사 때 계사나 대교사나 선사들이 머리에다 걸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써? 김태읍이 이렇게 써놨다니까.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 한 가지로 경어선사는 안변서강사에서 500 나온 개분불사를 마치고 원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산으로 들어갔다 걸리니까 내려온 거죠. 이때 검은 장삼을 걸치고 걸친 장갑을 걸친 검은 장삼. 이것도 이상하고 또 경어선사가 왜 검은 장삼을 걸쳐요? 뭐냐? 어이, 여기 좀 지워주세요. 장삼. 검은 장삼을 걸치고 한 스님이 왼발인치 한 손에는 주장자를 달고 담뱃대를 들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경어선사긴 한데 그렇다 해서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게 매달고 갔다? 말이 안 돼. 구적장신 괴승이 시가 한복판에서 경어화상을 나무에다 매달고 갔다? 나무에 못 매달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답니까? 매달이 어렵고 경어스님은 야 이놈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메고 가라 하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으니까 그것을 보고 경어다운 발상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또 선사의 기회다. 이것도 내가 2011년도에 전봉준을 몰랐을 때에 김태읍을 12년도인가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헌병대장을 취도했다고 그랬는데 헌병대장이 묵비권을 하는 경어선사에게 지피묵을 갖다 주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루마리를 붙들게 하고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재행무상 시생멸법을 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교의 얘기예요. 선승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교의 얘기라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어스님의 글 쓰는 자세를 대장이 보려고 놀랬다라고 했다는 일화는 요거는 좀 엉터리적인 일화가 많다라는 말을 해서 그래도 이게 나돌아요. 나돌으니까 내가 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내가 그 이후에 전봉준 만나고 이거를 정리하게 해서 쓴 것 같아요. 이는 강계 땅에서 박진사로 행세하던 만년의 일로 뒤늦게 사역들을 받았다는데 이것 또한 시간상으로 맞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경어선사가 북으로 떠나는 거는 그 초기에 복장과 유장실로 행동으로 해서 세상에 대처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갖고 경어선사는 갑산에서 강계와 갑산에서는 경찰의 주목을 받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했다가는 큰일 나게요. 원산에서 경찰의 주목을 받는 말썽을 한번 일으켰다 퇴직이 혼나고 그 다음에는 강계하고 갑산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고 뭘로 살아요. 경어선사가 일제 치하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내용도 절대 엉터리. 강계 땅에서는 박진사로 행세하던 중 일본 경찰에 끌려간 적에도 절대 옳지 않고 잘못된 기록이에요. 김태읍이 경어선사가 일본 헌병을 피해 삼수갑산으로 숨어들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경어가 어지간하다 하고 비로간 뒤집어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땡. 그 다음에 아까 말했는데 서울 사는 유진구를 만났다. 어디에서? 이거 아까 위원에서 서울 사는 유진구를 만나요. 아이고 잘라야 되겠네. 또 넘쳤네. 자, 자르겠습니다.